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출발 성공 투자. 오늘 하루 박민영 앵커의 자리를 대신할 어이제입니다. 우리가 쉬어갔던 동안에 성탄절 2부의 뉴욕 증시는 산타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최고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산타는 뉴욕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움직임과 함께 어제 열렸던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7거래의 연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차례일까요? 재료는 만발입니다. 종목 장세 안에서 거래가 다소 한산하긴 하지만 내년도 기대감은 여전히 크고요. 여기에 엔비디아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 소식까지 들리면서 반도체 투심을 자극할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도주의 복귀를 노려봐도 될까요? 2025년 3거래일 남았습니다. 금요일장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일단 뉴욕장 흐름 체린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로 매우 추운 날입니다. 혹시 출근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따뜻하게 채비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어젯밤에는 크리스마스 관계로 하루 쉬어갔고요.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반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시장 흐름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6,932포인트 선까지 이제는 올라서고 있고요. 최근 연일 질주를 달려가고 있죠. 이제 산타랠리 구간을 우리가 통상 연말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의 첫 2거래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총 7일을 총칭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올해 그것을 대입하게 된다면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날부터가 산타랠리 구간에 해당하는 날이었고요. 이렇게 시장이 올라주다 보니까 올해도 산타가 오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우호적이었습니다. 전날 우리가 3분기 GDP 4.3%로 굉장히 강력한 수치를 확인했었는데 이날 나왔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1만 4천 명을 기록했거든요. 예상치였던 22만 4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근에 펩시코라든지 HP와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큰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니까 해고 건수가 급증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와줬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인하시켜줄 것이다 라는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의 베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아까 확인했을 때 3월과 7월에 각각 25bp 인하에 대한 베팅이 여전히 65%대의 확률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종목들의 표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엔비디아와 인텔의 뉴스가 있었죠. 엔비디아가 원래 인텔의 최첨단 18A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었죠. 그런데 이 시험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파운드리 의존도 100% TSMC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했다라는 진단이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소폭이나마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슈가 됐었고 인텔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시동을 열심히 걸려고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0.6% 밀렸고요. 반대로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0.6% 플러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종목은 다시 한번 마이크론의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도 HBM3의 가격을 약 20% 정도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고객사들에게 공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사실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HBM4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E의 가격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존의 예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계속해서 3E가 탑재되고 있는 형국이고 거기다가 중국으로 H200 칩을 수출하게 된다면 그 수요가 더 부스트가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주가에게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3.8% 추가적인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키도 이날 깜짝 급등세를 나타냈거든요. 팀 쿡 애플 CEO가 지난 20년간 나이키의 사회 이사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애플의 주식을 5만 주가량 추가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43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팀 쿡이 보유하게 된 나이키의 주식은 총 10만 5천 주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 이후에 10% 정도 급락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과도하다. 이것이 매수의 찬스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6% 점프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 가운데 업종별로는 금융업종의 분위기도 양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금융주들은 통상적으로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언제나 끊어주는 섹터인데 1월 13일 JP모건을 시작으로 이들의 어닝이 하나씩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선 충당금이 축소되고 그리고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부문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과 함께 이번에도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과 웰스파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대형 금융사들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날 트레이딩을 마무리했던 하루였고요. 내년도에는 무엇보다 IPO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에서 그 간접 수혜 종목으로서 이 금융사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거듭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주말 사이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뉴스 깊게 다이빙을 해보겠습니다. AI 칩 스타트업인 그록에 29조 원 역대급 베팅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그록이라고 하는 회사 그 일론 머스크의 챗봇 그록이 아니고 AI 칩 스타트업 완전히 다른 회사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200억 달러 이 엔비디아가 이전에 했던 최대 규모의 인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멜라녹스 인수가 70억 달러 정도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번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건데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록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IP 그리고 인재들을 영입하는 형태,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젠스랑 CEO가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록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TPU 개발자들이 2016년에 창업했던 회사이고요. AI 연산 분야 안에서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주요한 경쟁자로 평가받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젠스랑 CEO는 그록의 저지연 프로세스를 엔비디아의 아키텍처에 통합함으로써 AI 추론 그리고 실시간 워크로드를 훨씬 폭넓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죠. 추론 영역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이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지연, 실시간 추론용 아키텍처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자극하는 뉴스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 그리고 밸류 체인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까지도 예상을 해봐야겠죠. 일단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장악력을 확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AI 플랫폼에서 안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유지 혹은 강화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인수에 따른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의 중장기 내러티브를 한층 강화시켜 준다라는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요.
있는데요. 밸류체인으로의 영향까지 예상을 해보자면 특히 HBM과 메모리 입장에서는 추론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하면 네트워킹 광통신 그리고 서버 ODM, 전력 냉각 관련한 종목들로까지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증시의 촉매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핵심적인 연결 포인트들 희재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바깥 날씨는 춥지만 따뜻한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더 전략도 온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24일 마감했던 우리 시장 움직임입니다. 선물 없이 착륙한 산타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외국인이 산타라면 외국인이 매수를 이어가기는 했는데 특별한 선물 없이 그러니까 주도주격의 강한 랠리 없이 외국인이 혼자 도착했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양지수 모두 다 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사흘째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러브콜은 IT 쪽으로 집중이 됐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은 유지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그 전날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11만 전자로 도래한 이후에 고점에서 다소 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환경 자체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일단은 더 연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미중 갈등의 움직임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호적 환경에 대한 베팅 그리고 실적에 대한 베팅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움직임 속에 그 전날 급등을 보였던 조선주들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확실히 주도주가 부재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로봇 안에서도 변동성이 극심했었고요. 현대무벡스 거래를 잡아먹었던 로봇 관련주인데 급등한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지만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또 쉬어갔고요. 새롭게 현대차 모멘텀의 우린 PTS 같은 종목이 새롭게 재조명 받으면서 종목 안에서도 뉴페이스를 찾아가는 움직임으로 거래가 좀 활발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알테오젠, ABL 바이오는 꾸준히 대장격으로 담고 있거든요. 다만 주가는 약하고 알지노믹스 같은 RNA 관련한 새내기주에만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그 안에서의 시세의 온도차가 극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듯 했던 우주 관련 종목들이 그 전날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하면서 올라왔던 것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의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배당 모멘텀 있는 은행보험, 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모멘텀 장착하고 달려갔고요. 리튬 올라가면서 2차 전지도 괜찮았습니다. 반면 그 전날 좋았던 산업재 쪽으로는 다 같이 약세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날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원달러 환율 급락을 야기했던 정부의 환율 안정화 대책 발표였습니다. 개장 초부터 해서 바로 구두 개입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10시 구간에 바로 정책이 나왔습니다. 먼저 시장 반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고점 대비 거의 막판까지 32포인트 하락을 나타내면서 환율 안정화 대책 움직임에도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저점까지 크게 내려앉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장중 변동성 큰 가운데 이 환율 영향을 좀 받아가며 변동성으로 좀 작용했습니다. 그 옆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전 고점이 1,484원이었습니다. 그 전날 연고점이었었죠. 그런데 마감까지 봤을 때는 한 20원 정도의 급락을 보였고 야간 거래에서는 1,450원 그 아래까지 뚝 떨어지면서 1,445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11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의지는 확인했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집 나간 달러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기에 장기 추세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환율 안정화 대책으로 오늘까지도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지가 핵심인데요. 대책안은 세 가지로 증권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매도하고 국내로 장기 투자를 결심해 돌아온다? 그러면 20% 넘는 해외 투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 투자 복귀하기 위한 움직임
움직임으로 목적성을 갖고 신설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많이 하지 않지만 선물환 도입하고요. 또 환해지 시에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연초부터 국민연금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끌어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이 부분은 국내 기업들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현대차 같이 미국에 자회사 있는 기업들이 만약 미국에서 돈을 벌었을 경우에 달러를 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는 95%는 이 세금을 면제해줬고 5%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에도 이미 과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 95%의 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해준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번 돈 배당금 해외에서만 과세하고 우리로 갖고 들어오면 면제해 줄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의도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증권가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확실히 1,500원까지 올라가려던 환율은 막았다.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다만 완전히 근본적인 추세를 전환해서 꾸준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뚝 떨어진다. 이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쏠려있던 원화 약세 심리 진정에는 도움이 되고 심리 이상 수급에도 원화 강세 나타날 거다. 그래도 좀 원달러 환율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본 IM증권 의견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환해지 이 부분도 1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확실히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환율 하락폭이 여기서 1,440원, 30원 뚝 떨어지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다소 좀 역부족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단 연말 이제 3거래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1,450원으로 마감하느냐, 그 아래까지 종가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수준입니다. 1,445원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거래소도 거래 마친 상황이고요. 이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올해 마무리가 될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심리가 더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더 떨어지느냐 여부에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완전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화 강세 수혜주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은 확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엔 수출주로 많이 분류가 되면서 확실히 내수주 안에서 원화 강세 수요가 커지진 않고는 있지만 이 같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섹터로 가겠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그날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달려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 테슬라가 지난 11월, 12월에 유의미한 상승을 나타내며 우리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한 12월 들어서면서 그래도 반등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외받는 종목들이 많고요. 이날 보여줬던 건 쉬어갔었던 많은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대기업의 모멘텀을 안고 급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핵심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이 끌고 현대가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 관련해서 뉴스가 먼저 나오면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응이 있었죠. 여기에서 삼성이 2대 주주인 에이테크솔루션이 이날 출발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독일의 ZF 에이다스 사업부를 이제 삼성 하만에서 끌어안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게 되자 에이테크솔루션이 여기에 가장 크게 반응을 한 건데요. 사실 시총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전장과 관련해서도 사업부 안에 매출 비중이 크진 않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섹터에 포함돼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YTD로 그날의 상한가로 30%까지 끌어올린 상황, 추세 변화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인데요. 이날 자율주행 안에서 퓨런티어, 슈어소프트테크 이 두 종목이 500억 원 이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쏠려서 뽑아봤고요. 리딩 투자증권에서는 테슬라의 수혜를 받으며 로보택시 모멘텀에서는 가장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에이다스 카메라 공정과 관련된 이 장비, 검사 장비 쪽으로 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이 같은 강세 애프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YTD로 봤을 땐 아직은 답답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12월의 강세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2026년의 상승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인데요. 사실 이쪽이 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장
정규장 10% 올랐고 애프터에서는 14% 올라가면서 마감하고 나서 더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슈어소프트테크는 현대차가 2대 주주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의 로보택시 그리고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SDB 소프트웨어로 핵심 축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에서 14% 그리고 YTD 81% 올라간 가운데 삼성이 끌고 현대가 밀어주는 이 내용에 추가적으로 더 반응할 수 있는 자율주행 오늘 종목은 또 슈어소프트테크가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내용은 장중 움직임에서 재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재료 그리고 이날 이 현대 관련한 재료로 자극이 됐던 건 정의선 회장이 최근에 지금 이 현대차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에 수장이 공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백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 우려감이 큰 상황에서 판교에 본사를 방문해서 이 자율주행차 시승을 했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 번 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에 애프터마켓까지 힘이 지속됐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로보택시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자극했던 게 CES잖아요. 2026년 페이스카 SDB 관련해서도 로봇만큼이나 자율주행 쪽으로 확실한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미국과의 합작사가 모셔널입니다. 이쪽으로 로보택시 사업 미국에서 진행할 건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 자율주행 솔루션이 아틀라스 AI인데요. 여기에 힘 조금 더 실어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CES에서 어떤 기술 시연이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날 리포트를 내서 아트리아 AI로 2026년에 밸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 봤고요. 이날 0.7% 올랐습니다. 다만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종목들은 올랐지만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같이 그동안 이 로봇 기대감으로 올랐던 현대차 밸류체인은 또 다 같이 빠졌어요. 이 움직임 안에서 어느 쪽의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도 오늘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밸류체인 다시 한번 엮어드렸습니다. 투자뉴스 7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장은 과연 누가 될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깊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2026년에는 1000대, 2035년에는 100만 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다시 한번 테슬라 모멘텀이 퓨런티어를 이끌 수 있을지 퓨런티어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SOS랩까지 세 종목 안에서의 움직임 지켜보시죠. 현대가 불집힌 또 하나의 모멘텀은 로봇이죠. 11월에 이 같은 움직임이 미리 좀 나왔었고요. 이날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부각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우린 PTS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시연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글로벌 시멘트 1위 기업인 독일 기업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쪽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이미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팟을 쓰고 있습니다. 공장 고객사들이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새로운 모멘텀 CES까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린 PTS가 부각을 받은 건 지금 기어 측면에서 그리고 정밀 가속기 측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부각됐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67% 올라가면서 그날만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거의 3분의 1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방산 기업이고 또 우주항공 기업이고요. 또 건설 농기계 쪽으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로봇 공작기계 그러니까 정밀기기 쪽으로는 아직도 매출 비중이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 신성장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키팩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고요.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링크 솔루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25종 샘플 테스트 이제 마치고 곧 공급 계약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11월, 12월 달려가며 이달에만 90%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조금 약했었거든요. 다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링크 솔루션의 한계는 상단은 아직도 열려 있는가 두 종목 같이 주시해서 보셔야겠고요. 로봇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으로 현대무벡스 최근 강력하죠. 자동화 쪽으로 확실히 강한 모멘텀을 장착한 종목들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ES라면 LG도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참가해서 두 팔 달린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도 있고 5개 손가락도 있다고 합니다. 집사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력 시연이 있을 텐데 관련 종목이나 LG전자는 주가가 영 요지부동이죠. 답답한 이 흐름에 변곡점을 제시할 만한 모멘텀 다음 달에 있을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부활의 3인방 준비해봤습니다. 빠르게 가보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모멘텀 그 전날 급락하고 나서요. 이날 그 전날의 음봉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급등하면서 오히려 신고가 나왔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정 딛고 반등, 포스코홀딩스는 긴 하락 끝에 반등이어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급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주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 다 외국인이 샀던 건 아닌데요. 캔코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이 유입됐던 터라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2일 그러니까 그 전날에 하락은 2%였었는데 위아래 진폭으로 봤을 때 23%의 장중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피크아웃의 주가 흐름을 나타낼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7% 올라가면서 그 전날에 약세를 다 만회하고 오히려 신고가 장중 19,0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페이스 X 그리고 미국의 골든돔 모멘텀은 2026년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기간에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라 스페이스라든지 HVM 다 살아났는데요. 아쉽게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엔 또 약세였었어요. 최근 아주 강하게 달렸던 종목으로는 확실히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언제든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 안에서 이 자리에서 좀 불안한 트레이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잠시 후에 좀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두산은 본격 매수의 기회인가 24일에 투자뉴스 7에서 박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죠. SK실트론 인수와 관련된 유증 있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감은 다 해소가 됐고요. 이날 바로 반응 나왔습니다. YTD로 워낙 많이 달린 종목이라 대주주 양도세 매물 출회될 수도 있는 그 주의보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도 4% 올라가면서 기간 조정을 32%가량 마친 지금의 움직임 다시 사도 될지 한 번 더 질문 던져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오랫동안 조정이었습니다. 50%가량 작년에 조정, 올해는 23% 절반 만회가 됐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의 ADR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5% 이번 날 올랐더라고요. 긴 하락의 끝, 여기서 리튬 가격 조금 더 2026년 힘 받아간다면 이제는 30만 원 지지하고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황금 랠리의 중심에 있는 IT센 글로벌 실적 매우 좋을 거고 금의 거래와 관련돼서 활발한 움직임일수록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 투자 뉴스 7에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쉬는 동안 금은 4,500달러를 돌파하며 YTD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51번째, 51번째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황금이고요. 국채 신뢰도나 연준의 독립성 이렇게 불안한 움직임 속에 신흥국 중심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보유량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세도 불안하고요. 그래서 IB 쪽에서는 5,0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단이 열려 있나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드디어 경신한 IT센 글로벌입니다. 차트 보시죠. 사실 지난 6월에 고점이 있었어요. 그때가 장중 고점 33,000원이었었는데요. 금이 그렇게 랠리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돌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거래 실리면서 뚫어냈습니다. 4,500이라는 금의 이 라운드 피겨에 도달하면서 그 기대감이 증폭됐던 것일까요? 7%가량의 급등 움직임으로 이날의 신고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미 3분기 실적이 좋고요. 4분기 기대감도 큽니다. 여기에다가 한일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이제 동맹 맺겠다고 했어요. 실물 금을 기반으로 한 RWA 디지털 자산화와 관련돼서 12월에 본회의 통과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금 계속 따라가 보시면서 IT센 글로벌 움직임 오늘도 주시해 보시죠. 이 부분은 체리냉코가 워낙 잘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한 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이키나 리테일 쪽의 반등, 그러니까 소비 시즌과 관련돼서
최근에 자극받는 쪽이 우리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 그리고 반도체가 주인공으로 다시 등극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인수 소식, 마이크론, 샌디스크, 반도체 매출 역시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IB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체린 앵커가 자세히 좀 전해드렸죠.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엔비디아가 학습에만 정말 GPU라는 모멘텀으로 어마어마한 딥러닝의 강자였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론 속도가 너무 약해라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끌어안은 그록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추론 속도 높이고 전력 효율 높일 수 있는 NPU의 날개를 달게 되면 그동안 GPU와 TPU의 양자 대결처럼 오히려 이분법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NPU 그러니까 이거 정정해 드릴게요. LPU입니다. LPU입니다. TPU를 설계한 이 설계자가 만든 회사 그록 여기에서 LPU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젠 이분법적이 아니라 이 우려를 다 끌어안고 엔비디아는 더 큰 강자가 된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의 한계에 부딪혔던 것을 오히려 돌파하는 움직임. 그렇다면 엔비디아 2026년에도 본격적인 이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론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가 내년부터 중국 H200 이 출하가 본격화되게 된다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는 무궁무진하게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빅테크에선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주문 좀 빨리 줘. 삼성, SK, 한국에 와서 이들을 자극하면서 오히려 물량을 못 따내면 고용 불안까지 느낄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많아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서로 가져가는, 빨리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빅테크가 승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3사가 갑이다라는 말이고요. 마이크론이 이 움직임 속에 사상 최고가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었어요.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이 3사의 내년도 매출은 거의 600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6년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의 PER입니다. 마이크론이 9배, 9배, 그리고 삼성전자가 7배로 뚝 떨어지고요. SK하이닉스도 올해는 10배에서 7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과의 키 맞추기, 우리만 소외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증권가에서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반갑게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 쉬는 동안 2월부터 HBM4 세계 첫 양산 하이닉스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전해졌고요. 최고 평가받은 삼성전자도 곧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이 뉴스 반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도주로서의 부각 움직임 기대해보죠. 조선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를 꼽아서 이제 핵잠과 관련된 건조 협력을 한화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3일 반응이 나왔지만 24일은 바로 차익 매물을 소화했습니다. 하루 천하였나? 오히려 기회인가? 여기에 좀 가능성에 확신을 실는 멘트가 나와서 뽑아봤고요. 알렉스 웡 한화의 최고 전략 재무 책임자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 건조를 기대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조선소 인수한 게 1년이거든요. 여기에서 군함을 만드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핵잠까지의 명확한 롤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건조도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이 호위함 이야기가 나왔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협력사로 헌팅턴 잉글스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힘이 실렸었던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잠 건조와 관련돼서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와서 오늘 다시 한번 신규 조선소의 선정, 필리조선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다만 좀 걸리는 건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멘텀은 좋은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기 관점으로 지금은 모아갈 때인지 전략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배당 오늘 막차 타셔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이제 배당 기준일이 곧 도래하면서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T+2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마지막 거래일 날 이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1일은 납회일로 인해서 우리 거래가 없고요. 30날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결산 배당 시점을 2월, 3월로 그러니까 1분기로 좀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한 왼쪽 편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사셔야
네, 오늘 사셔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엮어드렸고요. 물론 이보다 더 많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 깜짝 배당이라든지 내년에 분리과세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면 수혜받을 수 있는 최근에 배당과 관련돼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움직임 지켜보시면서 한정 KPS, 골프존, 하이트진로, 삼성증권, HPSP, 삼성생명 모두 다 움직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배당 기준일이 요거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분기입니다. 1분기로 옮겨진 종목들, 정통 금융 지주사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 파악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의 이 외환시장 수급과 관련된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까지 원화 강세가 또 진행이 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적으로 IT 중심으로 들어오느냐 매우 중요하겠고요. 다만 이 대주주 양도세 매물 출해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올 한 해 YTD 수익률이 너무 높은 종목들 매물 출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 그 안에서 하이닉스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지금 1,000원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가 안 됐죠. 오늘 다시 한번 지정 여부, 해제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고배당 제약바이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테마 움직임에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다 지나갔네요. SK하이닉스 투자 경고 종목 해제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 물량이라든지 넥스트레이드 거래와 관련돼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 체크해보고요. 세미파이브가 미래에셋 벤처투자에서 투자한 반도체 종목인데 다음 주 IPO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인 분위기의 움직임 오늘 중요하겠네요. 자, 1월의 일정까지 정리해드리면서 CS 모멘텀이 도래하고 있는 구간, 자율주행 로봇의 자극 기대감은 오늘까지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이 대주주 양도세 매물출의 이후에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오르는 바이오 종목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유입될지 여부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 분위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나앵커, 오늘도 색다른 오프닝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나를 잊지 말아요.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느덧 시장의 관심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살짝 그 관심도가 꺾인 것 같아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외국계 IB에서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바구니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담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일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의 거래량이 실렸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5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이 됐는데 게다가 이제 24일 기준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가 모두 다 거래량을 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네카오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근황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네카오의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의 변화를 정리를 해본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반년 동안 2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2% 넘는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가가 부진했다는 것은 매도세가 많이 집중이 됐다는 것을 뜻하다 보니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6%대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시가총액이 증액이 됐지만 그에 비해서 네카오는 다소 아쉬운 근황을 맞이했다는 점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된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가 쏠렸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반년 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9조 원 가까이 증발이 됐고 카카오그룹도 14조 원 가까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지 중요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실적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0.9% 성장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에 선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엇갈린 수급 방향성을 살펴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의 개인 투자자들의 향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나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이러한 행보가 나타난 거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근황은 어떤지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기준으로 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 이사회 의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양사 이사회를 통해서 합병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정부 심사 진행이 중요한 대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독과점 여부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 지배력 등 이러한 부분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정은 내년에 있을 주주총회인데요. 주주총회가 이제 내년 5월 22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양사 주주총회 최종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 5월쯤에도 다시 한번 주가와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 합병 기일은 내년 6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 심사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내년 6월까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글로벌 진출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정보는 아닙니다. 지금 경영진 쪽에서 언급이 나왔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기대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저 모멘텀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합병 이후에 5년 동안 경영진은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AR 기반 금융 서비스 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 후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꿈도 갖고 있는 만큼 어떻게 일이 풀리는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11월 말에 이제 업비트의 해킹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안 리스크를 부각을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이 있는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리스크 차원에서 예의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심사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꾸준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카오의 주가가 많이 잘 움직여주기 위해서 관건은 AI 에이전트다라는 코멘트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메카오의 주가 방향성을 우상향 쪽으로 틀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 서비스에서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N이라는 자사 에이전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1분기에는 쇼핑 에이전트, 2분기에는 AI 탭 이후에 통합 에이전트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맞춤형으로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1분기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내년 초부터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카나나인 카카오톡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정식 출시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외부 파트너와
함께 제휴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테스트 이후에 정식 출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증권의 코멘트 살펴보시죠. 하나증권에서는 글로벌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존재감 부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국내 로컬 서비스를 내재화하고 있는 쪽이 네이버와 카카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필연적으로 존재감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 2분기부터 그 계획이 실현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꾸준히 추적해 보면서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와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이버는 이제 기업 간 합병에 집중을 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나무 합병 이슈 M&A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전략 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픈 AI 같은 글로벌 기술력을 빌려서 전략적으로 기술 제휴를 맺고 있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앞서서 살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카카오를 떼어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카카오는 오픈 AI와 제휴를 맺었고요. 이제 현재 서비스 출시 막바지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보도 내용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력에 이어서 자체 기술력까지 확보하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을 갖고 있는데 카나나2를 지난 12월 19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정말로 실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기준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9월 이프 카카오 25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카카오톡 내에 챗 GPT를 탑재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별도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톡 채팅 탭을 통해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픈 AI 헬프센터에도 챗 GPT for 카카오라고 공식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실현될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 기술력인 이 카나나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독자 AI 서비스인 카나나 여기에 이제 오픈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 맞춤형 에이전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대화를 기억을 해서 이 대화를 기반으로 일정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관전 포인트도 챙겨가 보셔야겠죠. 그리고 카카오 서비스 연동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카카오 맵이라든지 선물하기, 멜론 등과 제휴를 맺고서 여기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조금 더 활성화할 것이라는 계획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약간은 잊혀진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AI 에이전트라든지 AI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조금 잊혀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내년에 이런 서비스가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는 것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플랜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장 전 이제 남은 3거래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꿰야 할까요?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우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 김진만 MTNW 어드바이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샌드위치잖아요, 오늘이. 나오기 너무 싫으시지 않으셨어요? 어제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부장님? 예,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휴가 낼까 하다가 매번 이럴 때 제가 빼먹은 것 같아갖고 이번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려고 휴가 안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리 지키고 나와주셨네요. 네. 오늘 좀 산타가 되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웠는데. 네. 추웠는데 뭐 준비해야죠. 이제 거의 올해는 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 초에 볼만한 게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 드리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또 추운 날씨에도 이 새벽 어둠을 뚫고 오셨거든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부터요.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크게 획을 바꿔줄 만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외환, 이 수급화 안정화 대책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환율 안정화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수급은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인 건가? 환율은 여기서 1,450원 아래로 계속 떨어지나? 조 부장님 어때요? 기대도 됩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그 환율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왔었고 이번에 이제 뭔가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좀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일단은 좀 가져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안정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어쨌건 지금 정부에서 이 환율의 최근에 이 동향을 좌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어쨌건 이제 정부가 뭔가 이제 개입을 한다라는 쪽의 느낌은 투자자들에게 뭔가 안도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우리 시장이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환율로 우리가 거론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환율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앞으로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될수록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져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단발성으로 이렇게 환율이 안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다시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그래도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좀 화답을 해준 수급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날 대책 나오고 지수는 빠졌는데 그 전날에도 계속 샀던 외국인들이 그날까지 샀잖아요. 네. 이 부분은 안도 요인이다. 미국장이 신고가를 또 썼습니다. 산타랠리 시동 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중심이 됐던 게 여전히 내년에도 좋을 AI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우호적인 이 시장 분위기 안에서 좀 잠깐 주도주가 쉬는 분위기잖아요. 오늘은 결국 반도체 데이예요, 조 부장님? 글쎄요, 뭐 그건 시장 열려봐야 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 그 반도체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눈이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열차가 일단 속도는 좀 느려질지언정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가을까지는 정말 KTX를 타고 쾌속 질주를 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은 KTX는 아니지만 뭐 무궁화호로 바깥 탔지만 그 느릿느릿 가지만 그래도 지금 방향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반도체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사실 시장 전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딱 잡히진 않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금리도 들쭉날쭉해요. 뭐 이를테면 물가가 좀 낮게 나오니까 금리 내리겠거니 하다가 또 GDP 미국에서 좋게 나오니까 아닌가? 그러다 또 이제 고용 지표 보면 또 둔화되니까 또 내리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금리의 어떤 신호등이 황색 전멸등이죠. 깜빡깜빡, 그러니까 갈까 말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꾸역꾸역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 다른 어떤 매크로의 여러 어떤 환경들은, 좀 뭔가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네. 반도체가 확실하게 방향을 보여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 노이즈고 뭐 금리고 뭐고 다 시끄럽고 알겠는데, 네. 근데 반도체 실적은 좋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반도체를 느리지만 그래도 저쪽 방향으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시장 열려서 오늘 뭐 반도체가 갑니까? 이런 논리보다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 관련해서요. 지수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반도체가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면 2차 전지도 딱히 신뢰감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주도했었던 예를 들면 조방원도 볼까요? 최근에 힘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그래도 느리지만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현재 반도체가 유일하니까. 그러니까 테마주가 극성인 거예요. 반도체 이외에는 다른 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슈에 따라서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 과도기적인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오늘 반도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 시장에서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는 현재로서는 반도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확실히 그 목적지 자체가 그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신고가 영역으로 보는 건 맞죠? 이건 좀 짧게 네, 그렇게 여쭤보면? 보고 있어요. 예, 다시 뭐,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고, 물론 네, 이제 네.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거의 뭐 이제 신고가까지 도달을 했지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애석하게도 그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많죠. 하지만 이제 다시 뭐 그리 간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의심하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속도의 문제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반도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꾸역꾸역 간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론이랑 키도 맞추면서 좀 시원하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 중이고 다만 중요한 건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김진만 어드바이저님, 그럼 구체적인 재료의 영향력도 궁금한데 엔비디아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인수를 했어요. 물론 적대적 인수 좀 피하려고 방법은 좀 바꿨는데 LPU로 유명한 그룹을 인수했다. 이게 엔비디아가 다시 주도력을 회복할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시는지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제 실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글 예전에 TPU 만들었던 초창기 때 멤버들이 이제 주요 이사진으로 있어서 네. 이제 뭐 1년에서는 뭐 구글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엔비디아의 견제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는 것은 분명 시장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속이 답답할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돈도 잘 버는데 주가가 이제 옆으로 이제 누워버리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마이크론의 독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주말이었죠. 이제 연휴 때 크리스마스 때도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가장 잘 맞추고 가장 보수적인 데가 노무라 증권인데 노무라 네. 증권에서 리포트 2건을 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했는데 TP 즉 이제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3조 2026년도 예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8조 이제 둘이 합쳐서 거의 240조가 되는 이제 그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겁니다. 한 10에서 20%의 TP 상향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상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채 지금 갖고 있는 무기만으로도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좀 증설 사이클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돈 더 벌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위주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의외로 또 재미가 없었는데 아마 1월 8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포트폴리오 안에 많은 반도체를 큰 비중으로 넣어두셔야지 좀 느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답이 반도체를 말고는 또 더 나은 답안 자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별도로 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종목은 일부 포트폴리오 안에 비중을 아예 놔두지 않고 그냥 따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로 샀다 이런 개념으로 필수품.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그냥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은 놓고 그다음 반찬 위주로 이제 좀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먼저 증설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단 즉 이제 뭐 테스트 소켓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소재 쪽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비단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한미 반도체처럼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좋은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테스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 바이오 역할을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은 조금 별도로 따로 떼서 일부 쪽 작은 비중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천천히 매수하시는 전략. 다만 이제 소재와 부품단에는 1월 8일 이전까지는 적어도 포트폴리오 안에 20% 정도의 비중은 놔둬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소재와 부품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그 이후에 장비단으로 좀 사이클의 좀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면 1월 8일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 이전에 반드시 반도체의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잠깐 시장이 재미없어서 막 로봇도 좋고 다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에서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큰 변화점을 이제 가지게 되려면은 큰 비중에 있는 종목이 크게 빵 터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분들에 맞서서 반도체는 큰 비중을 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어서 공개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명히 품 안에 재미없어서 놔두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이제 보시면은 사진 찍고서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로 안내가 되니까 제가 이제 1월 8일 이전에 어떤 반도체 종목을 매수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이어서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비메모리 이야기 하셨잖아요. 비메모리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엑시노스 이제 곧 출시한다라는 내용 2027년이긴 해요. 그 내용 나오면서 시스템 LSI 사업부도 재평가받을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메모리 안에서의 탑픽은 누구예요? 일단 비메모리 탑픽은 일단 SNS 태그 떼고 막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엑시노스를 계속 이제 하는 거는 네. 사실 퀄컴과의 가격 협상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AP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이야기들이 안 좋았고 이제 스냅드래곤이 훨씬 더 이제 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체 AP를 계속 개발한다는 점, 그다음에 비메모리 향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블랭크 마스크 쪽인 SNS 태그를 떼고 볼 수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메모리 향 종목은 SNS 태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테스, SNS텍까지 소보장 안에서도 1월 8일 전 꼭 담아가야 하는 종목들에 대한 팁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먼저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CS 기대감으로 추세가 확장되고 있는 쪽 가보겠습니다. 로봇이 먼저 달렸고 이젠 자율주행까지 정말 부릉부릉 하고 있거든요. 먼저 조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로봇과 자율주행을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묘한 교집합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후발주자로 더 편승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 불집힌 게 테슬라 현대차잖아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 반도체 외에 새로운 테마로 본다면 압도적인 주도는 이쪽인가요? 제가 의료 AI 로봇 자율주행은 그 한 달째 떠들고 있었던 그랬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면은 색깔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는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의 관점에서죠. 내러티브는 계속 이어질 것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테마성이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응이나 트레이딩을 좀 수반해야 되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실 반도체처럼 우직하게 뭐 들고서 그냥 쭉 들고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는 내가 액션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제 테마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로봇과 자율주행이 뭐 교집합이 있다. 이것도 사실 오르다 보니까 서로 엮다 보면 이제 말이 이제 말을 보태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를테면 테슬라의 로봇 택시라고 하면 로봇도 되고 자율주행도 되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내러티브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테마성이 강한 섹터를 접근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요. 결국엔 이격도와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로봇주가 정말 12월에 말도 안 되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도 정말 단기간에 너무 강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로봇주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고 있으면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네. 우리 또 며칠 전에 봤잖아요.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 봤잖아요. 20% 급등하다가 불과 몇 분 만에 하한가로 추락하는 걸 우린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 숙련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뭐 이젠 자율주행이다, 뭐 로봇이 뭐 쉬었다 간다, 우주항공이 뭐 그때 급락했으니까 매수 기회다. 말은 쉽죠.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을 접근할 때는요, 철저하게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로봇은 어쨌건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격도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반면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뭐 의료 AI, 로봇,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몇몇 테마를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쯤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격도로 봤을 때 자율주행은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의 현대오토에버가 촉발을 해서 뭐 슈어 소프트 테크나 이런 일부 자율주행이 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삼성에 드디어 이제 JF 에이다스 이 네.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그 소식에 전 거래일에는 이 자율주행의 어떤 군집성이 좀 확대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퓨런티어나 SOS랩이 이제 비로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모습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이 가격적으로나 이격도로 봤을 때는 부담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마주가 별게 아니에요. 테마주는 내가 이제 주식을 밑에서 좋은 가격에 샀을 때 그게 테마를 타면은 그게 테마주고 그게 급등을 하면 그게 급등주인 거죠. 근데 이제 시세가 단기간에 많이 난 뭐 로봇이나 뭐 우주항공이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이걸 다시 사느냐라는 그런 게임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군집성을 확대하는 테마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를 제어하면서 기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이 좀 부담이 덜하면서 기대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프리마켓에서 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 체크하고 갈게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연속성 확인되고 있고요. 출발과 동시에 슈어소프트테크가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1위로 등극하면서 6%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실리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두 분의 픽인데요. 4%가량 상승하면서 사실 현대차 모멘텀으로 지난 거래일에는 못 올랐었거든요. 근데 나란히 오늘 현대차 버프를 받는 두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 올립니다. 반면 퓨런티어는 1% 약세로 돌아서서 이렇게 종목별로 아직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확인되고요. 반도체 칩과 관련한 칩스앤미디어도 1.5%가량 상승하며 다소 오히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분위기 좋네요. 우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SPG가 상승, 링크솔루션도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로봇은 명확하게 오늘 다 같이 간다 이렇게 포착은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금 거래량 상위의 움직임 확인이 되네요. 확실히 자율주행 쪽으로 상단에 이름 위치하고 있고요. 다만 변동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로봇 그리고 우주 관련해서도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약세, AP위성은 또 상승 움직임 타면서 이 움직임은 또 혼재네요. 자율주행 종목 지금 분위기 좋아서 계속 받아서 종목 움직임 김진만 쌤께 여쭤보겠습니다. 진만 쌤은 현대오토에버 두 분 다 좋아하셨지만 또 슈어소프트테크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현대차 모멘텀 장착한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좁혀가는 전략 유효한가요? 네,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자체가 조금 꿈이 크죠. 이제 시적으로 찍히지 않는 쪽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기 좋다. 뭐 이제 SOS랩도 슈어소프트테크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 기반이니까 이게 뭐 실적으로 안 찍혀야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가볍게 올라가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나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원하신다. 저는 현대오토에버 여전히 지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은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방금 조성우 부장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또 슈어소프트테크나 SOS랩 같은 가벼운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사두고서 어떻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떨어졌을 때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혹은 이제 현대차의 기술력 자체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반대로 그러면 투자를 조금 더 집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분들이 시세가 분출이 되면 적정하게 챙기는 것도 하나의 기술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로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개 어느 정도 곁다리를 같이 갖고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MC넥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예전에 엄청 한 2, 3년 전에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 굉장히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가운데서 여기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어떤 게 붙느냐가 이제 좀 하방 지지 혹은 이제 상방의 끝을 좀 예측하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자율주행의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로봇 쪽으로의 신사업을 꾀하고 있는 구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MC넥스가 그러면 전평가, 그쪽 이제 사실 이제 한국 주식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기 어려운 구간에서 그래도 몇 안 되는 성장성이 있을 만한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 좀 이야기 드리면서 MC넥스 네.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가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 상승이었는데 거리가 너무 붙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9% 급등이 나오고요. 지금 거리가 너무 붙으면서 10% 그러니까 윗꼬리도 잠깐 달렸다가 변동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3만 원 접근 가능한지 그러면 TP를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이런 상승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변동성이 저가면 이제 커요. 만약에 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대체거래소 때는 파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장 넘어가서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3만 원 이하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 어느 정도 매물대가 돌파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 이하 정도의 평균 단가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따라가면은 정말로 아픕니다. 이런 거는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네. 본장 넘어가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다만 이제 여전히 평가 혹은 이제 여러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차분차분하게 모아서 내년 초에 한번 빵 터트리는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세가 튀면 흥분하거든요. 그렇죠? 3만 원 이하에서 좀 차분하게 모아가도 되는 전략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MC넥스 카메라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 차의 눈 계속 지켜보시죠. 자율주행 쪽 점검해 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조선 볼 텐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작하면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또 바뀌네요. 하나오션이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의 변동성이 급등, 하락, 다시 또 오늘 반등으로 그 지난날의 절반 정도를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일단 좋은 이야기들은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하냐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시세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이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모아가도 되나요, 조 부장님?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한화오션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실제 있었어요. 네. 기업명을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뭐 이런 게 있어서 유독 한화오션 쪽에 수급이 몰리기는 하는데 그 이외의 조선주를 보게 되면 최근엔 사실 뚜렷하게 추세가 잡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배경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이 이제 연말 연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상당한 어떤 또 매니저들이 뭐 휴가를 갖기도 했겠습니다만 연말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리밸런싱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금 딱히 이제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얘만 유독 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지 다른 조선주가 요즘에 이렇게 썩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단기간에 무언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탐색하기보다는요, 결국에 좀 연초에 며칠 정도의 수급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은, 연초에도 조선주 쪽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감지가 된다면 역시 내년에도 이제 조선주는 유효한 포트 전략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연초에 좀 수급이 조금 부진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올해는 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작년에는 뭐 조방원이 뭐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또 2026년에는 조선은 아마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체크해 보려면 내러티브 좋은 건 압니다.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고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그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슬이 좋아도 수급이라는 바늘이 없으면 그 주식이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우리 네이버라는 종목을 보면서 우리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백약이 무효잖아요.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는 현재로서는요, 내러티브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봅니다만 연초에 조선주의 어떠한 수급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다시 좀 전략을 재정비하셔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조선주를 오늘 안 사면 뭐 내일 튀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실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주 연초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하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대기해보자. 이것도 네. 흥분하지 말자. 진만쌤은 어떠세요? 최근에 다시 조선주 조정 딛고 반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셨잖아요. 계속 모아가도 되는 전략 유효한가요? 일단 원래는 이제
조금 위험한 구간이 맞았습니다. 이익 정체, 즉 이제 도크가 꽉 차서 여기서 돈을 더 벌려면 도크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당장 뚝딱뚝딱 지을 수도 없는 구간인데 최근에 이제 한국 조선소들이 해외 이제 조선사들을 혹은 이제 도크들을 인수를 하면서 조금 이제 파이들이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당장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이익이 반영이 되려면 그 반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외국 쪽 이제 군함 쪽으로 보는지 아니면은 이제 LNG 선으로 보는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니즈는 확실한 가운데 여러 가지 조금 더 지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익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를 해외 조선소 인수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올해 뭐 몇 거리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도 초반 때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 이야기 드리면서 이익 개선세가 내년도에 조금 더 동반이 되고 혹은 이제 해외 조선소를 인수를 한 이익이 반영이 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 오션과 하나 시스템 쪽을 먼저 수급상 원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시스템이 방산도 되고 이제 어떻게든 보면 이제 조선 쪽도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G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LNG 밸류 체인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조선 쪽은 당장 막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손해를 보지 않고서 어느 정도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섹터다.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손해 보일 만한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엇갈린 의견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도 현명한 판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 봤고요. 두 분의 픽 듣기에 앞서서 진만 쌤께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주 관련해서 미래셋 벤처투자, 아주IB, 스페이스 X 모멘텀으로 급등 움직임을 보였고 굉장히 잘 잡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움직임 속에 딱 챙겨라 주셨는데 변동성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또 빠지고 AP위성은 또 급등을 해요. 여전히 지금 우주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변동성이 되게 클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이너스페이스의 상업용 위성 실패와 함께 섹터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바로 다음 날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많은데 그다음에 시장에 눈이 일단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우주 관련주 갖고 계시는데 특히 뭐 로켓랩이나 이제 ASTS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하루하루 1위비가 엄청나게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 있어서 이게 재료 자체의 소멸은 맞는데 시장에 기대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쏠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 저도 이제 이거 더 이상 보지 말고 한 반년 혹은 이제 다음 분기에까지 조금 쉬어갔다 올라가는 것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꽤나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입장을 하는 거는 조금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진입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위험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빠르신 분들은 수급 몰리는 건 분명히 이쪽이 맞으니까 여전히 오늘 장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손도 느린데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면서 이제 심장 쫄릴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의 메타인지가 너무 중요한 영역이네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두 분의 1월 탑 섹터로 가겠습니다. 조 부장님, 오늘 힘든 이 추운 날씨에도 뚫고 오신 이유는 1월에 유망 섹터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어느 쪽 보세요? 저 그렇게 약장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연초에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저는 두 가지 투트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시장을 좀 따라간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 시장 추종에서는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섹터들이겠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뭐 필수입니다. 뭐 반도체는 필수고요. 좀 테마단에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로봇 뭐 우주항공도 뭐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좀 군집성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자율주행 현재로서는 가장 좀 가격적으로나 이제 좀 시세가 좀 이제 좀 군집성을 좀 만들어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이제 바이오 신약 제가 뭐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만 말씀을 많이 드렸었지만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은 사실 이제 코스닥의 바이오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압으로 대주주 양도세 수급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1월 초에는 이제 다시 이제 되사는 작용들 그런 이제 수급적인 효과로 일단은 좀 뭐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주들도
일단 배당락이 떨어진 이후에는 접근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건 이제 시장 추종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업셋 전략이죠. 결국 이제 저점 매수 관점. 그러니까 저는 뭐 원체 뭐 사실 밑에 있는 섹터나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반도체는 사실은 뭐 시장을 뭐 어쨌건 벤치마크 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하지만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그 테마군 중에서 그래도 이제 지금 시세가 아직 좀 안 난 쪽이 현재 자율주행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의료 AI 쪽도 아직은 이렇다 할 시세가 안 났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로켓 헬스케어, 뭐 시어스테크나 프로티나 같은 예. 신고가를 도모한 종목들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세대 의료 AI라고 일컫는 종목, 대표적으로 뭐 뷰노, 루닛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아직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쪽이, 물론 이제 네이버가 좀 전면에 나서줘야 힘을 받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테마단에서는 아직은 시세가 안 난 쪽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말로 진짜 제 말대로 나 밑에서 잡아놓고 이게 뭐 테마를 타든 뭘 타든 난 그런 쪽을 노려볼 때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이 또 업셋 전략으로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시장 추종 섹터 3가지 그리고 업셋 전략으로 추가 수익 높일 수 있는 쪽까지 주셨네요. 진만쌤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주셨어요. 진만스 픽으로 가면 통신 장비를 다시 보자. 1월에 다시 한번 기대 수익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쪽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통신 쪽이 보시게 되면 요즘 구리값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선 쪽보다 이제 통신 쪽으로 전환을 돼서 이제 해외 밸류 값도 좀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통신 쪽 사실 뭐 5G 관련주라고 보면은 굳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통신 장비 쪽으로 해서 코멘트 드리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아마 광통신 쪽의 발전을 좀 예상을 합니다. 올해 당장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내년도 초까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런 광통신 쪽의 상승이 좀 전망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관심주로는 대한광통신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시게 되면 왜 통신 쪽이 올라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 오늘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제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럼 링크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늦지 않게 내년도 전략 준비해 보시면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선물들 쏟아질 공개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성우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부장, 김진만 MTNW 어드바이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